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의 최근 나온 종목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N, STEC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현대자동차인데요. 이 외국계 투자은행인 UBS가요, 이 전기차로 전환을 꾀하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요, 재평가를 받을 만한 회사로 이 현대차를 꼽았다는 얘기죠. 이 전기차 전용 프레임인 이 GMP, 그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현대차뿐이 아니라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 이 세 개 회사를 뽑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예요. 이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또 일본의 도요타도 주가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현대차만이 1월 달에 중순까지 반짝 상승을 하고 지금 5개월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나온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대체로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죠? 현대차 자체가 문제가 있어 오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국내 시장에서, 이 성장주로 일컬어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업종 대표 성장주들이 억눌림 당하면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지금 충분히 올라갈 재료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시장이 조금만 순환매 양상으로 바뀌면은 충분히 현대차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 판매량이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죠. 지난 5월 달에 그죠? 현대차가 이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9%, 기아차가 5.1%를 차지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 그룹들이 한 11% 시장 점유율 차지했죠. 이 11%는요. 이 GM이 10.1%, 그죠? 닉산 7%보다도 앞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고급 차종인 제네시스가요. 올 1월에서 5월에만 미국에서 1만 5천 대가 판매가 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0% 가까이 급증을 했죠. 이뿐이 아니고 하반기 9월서부터요. 이 픽업 트럭인 2022년형 이 산타크루즈 올해 양산을 되면서 아마 고객들에게 판매가 되면서 인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장에서 사전 예약만 한 15,000대라 그러죠. 이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래요. 2019년도에 픽업 트럭이 판매가 한 310만 대 팔려서 전체 자동차 중 이 픽업 트럭 비율이 한 17%. 요번에 산타크루즈가 만약에 이 사전 예약고만큼만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더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흥행이 된다 그러면은 크라이슬러가 11.6%, 혼다가 11.2%에서 이거보다 또 추월하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국내에서도 요번에였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해서 연말까지 그렇죠? 인하 조치를 취했어요. 자, 이러한 부분도 현대차에 당연히 수혜가 되고 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공장들의 가동이 가끔씩 중단이 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가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이 할인 판매가 신차에 대한 할인 판매가 사라지면서 대당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해서 이익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이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부터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동차 판매가 하반기에는 더더욱 본격화될 수 있고 또 이 미국 시장에서요. 이 전기차 쪽에 이 현대차 그룹이 한 8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어제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피면서
그래서 이 보조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전기차는 본격화 될 수 있다.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반기서부터 eGMP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 아이오닉 5가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될 텐데요. 이 중국 정부로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죠. 자, SK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를 하지만요. 이 SK 이노베이션이 지분이 49%, 그리고 중국 업체들 여러 개 업체들이 51%. 그래서 중국 업체에 만든 배터리로 보고 그렇죠? 아이오닉 5에 보조금을 준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도요, 한 7조 원 후반대를 전망들을 해주고 있다. 자, 이러한 재료면은 충분히 주가가, 그죠?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을 해도 되는데, 그죠?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오늘도 주가가 좀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죠. 보합권으로 마감됐어요. 좀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특징적인 것은 그죠? 거래량 감소죠. 자, 오늘 65만 주, 어제 62만 주, 그제 57만 주, 그제 53만 주. 거래량이 나오면서 크게 감소를 했다. 어떠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해서 뭐 현대차 일부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 하반기서부터는요, 아마 이 현대차가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다서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높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 이제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뭐 현대차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작년에는 삼성 SDI든지 그리고 이 LG 에너지, LG 화학이죠. 그쪽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 하모니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자, 오늘 이 JP 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상향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가를 40만원 제시했죠. 지금 이제 30만원이 조금 밑도니까는 아직도 한 30%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지만은, 그죠? 이 배럴당 유가가 70달러를 높게 좀 잡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따른 강한 윤활유 스프레이드, 그리고 벤젤과 파라자 일렌의 스프레이드 회복세, 그리고 2차 전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이 전기차 쪽에, 그죠? 사업을 높게 평가를 한다래요. 이 JP모건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오는 2026년 30조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이 시장 점유율도 현재 5% 수준에서 한 10%로 2배 이상. 이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의 다른 여타 종목보다 SK 이노베이션을 채택을 한 이유는요, 공격적인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렇죠? 소송전의 마무리 부분, 이러한 것들이 아마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봐도요, 현재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 가치는 6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 LG 화학의 주가에 반영된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는 45조 원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 한 2배 이상 될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도 감안해도 상당히 할인된 가격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올해 들어서 1월서부터 5월까지 이 전기차 배터리 총량,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그죠?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총량이 한 2.6배 증가를 했어요. 근데 LG 에너지는 한 2.6배 이상 급증해서 20.5기가와트로 해서 2위를 기록, 한 단계 내려왔죠, 작년보다. 삼성 SDI도 한 2배 정상 증가해서 5위를 기록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2.5배 이상 늘어난
4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단계 내려오고 작년 비해서 SDI도 1단계가 내려왔는데 SK 이노베이션 6위를 유지했고 특히 삼성 SDI하고 이제는 이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투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SK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보다 더 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갖고 삼성 SDI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가지죠. 먼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 2분기에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음 달 8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뭐 9일 정도 시장에 미칠 것 같은데 이 세계 4위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법인 설립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스텔란티스하고 뭐 합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번에 8일날 발표할 예정인 발주, 2차 전지에 대한 발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는 파우치형 그리고 삼성 SDI는 각형 쪽에서 만약에 수주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합작사 설립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삼성 SDI 계속적인 관심 갖고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 우리가 관심 갖자 하면서 동아기업이 그러니까 전해질 만드는 회사를 이제 인수회사인데 삼성 SDI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죠. 그리고 또 미국의 진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검토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아기업 말씀드렸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삼성 SDI한테 양극재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은 2차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C, 그 미국에 연결된 그러한 회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한테 이제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 좀 많이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제가 한 거래량 6, 70만 주가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좀 분할로 물량을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물량 일부를 포스코 케미칼로 같은 양극재, LNF도 좋은 모습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잘 안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방 만드는 SKC 일진 머터리얼즈, 그리고 전해절인 첨보, 그리고 이 실리콘 응극재 만드는 대주전자 재료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피하고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거래량이라든지 과열권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끌고 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다음 달 7월 8, 9일 날 그렇죠? 정부에서도 지원책이 나올 테고 또 이 스텔란티스의 이 이 발주에 대한 그러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그죠? 아마 주가 움직임 또 그때까지 이 7월 한 10일 전후까지는 2차 전지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8개 종목 위주로 우리가 철저하게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요. 자, 먼저 저 SK 삼성 그죠? 지금 보면은 그죠? SK 이노베이션 그죠? 자, 오늘 SK 이노베이션 한 4.6% 상승을 하면서 좀 거래량도 130만 주,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 띄고 있다죠. 추가적인 다른 여타, 그러니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이죠. 그리고 삼성 SDI보다 고점 대비해서 좀 덜 밀린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어떠한 형성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순환매로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적게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 우리가 SKC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적게 이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하락폭이 적고 가장 먼저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동아 기업도 이런 것들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금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삼성 SDI 최근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월 8일이나 9일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특히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돼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아까 말씀드린 SKC나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비중 크게 투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비중에 우리가 한 뭐 5%나 10% 정도까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오히려 관심을 가져줘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첨보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보면 첨보나 대주전자가 8개 종목 중에서 조금 낮은 편이고, 그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대형급인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양극재인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동방 만드는 SKC나 일진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뭐 첨가제, 이렇게로 우리가 관심 있고, 뭐 이 중에 대형주 쪽급에서 한 종목, 그리고 뭐 양극재가 됐던 동박이 됐던 이러한 종목에서 한 종목, 이렇게 해서 한 두 종목 내지 뭐 많으면 세 종목죠. 한 두 종목이 제일 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두 종목 정도로 우리가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다음 달 초순, 그러니까 7월 8, 9일까지,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 10일까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이 하나솔루션. 오늘 증권사 두 군데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대신증권과 그렇죠? 하나금융투자. 공통된 것은 이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온다. 이 화학 석유 쪽으로. 하지만은 태양광 쪽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렇죠? 대신증권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서부터 회복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고, 하나금융투자는 태양광 쪽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봐야지만이 조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신은 2분기가 저점이라는 이고, 또 그리고 하나금융은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보면은 대신증권에서 나온 하나솔루션의 이 리포트 보면은 태양광 셀 모듈 사업이 여전히 부진하다. 하지만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개선 국면에 진입을 할 거다. 실적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1분기 대비해서 14%, 한 15% 증가한 2,923억으로서 시장 기대치 2,600억보다는 좋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하나금융투자도 그렇죠? 2분기 영업이익이 얘네들은 이 대시보다 조금 낮게 잡았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0%가 증가한 2,783억을 보는데, 바로 이 케미칼 영업 쪽에서 크게 증가하고, 태양광 쪽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한 200억 정도 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좀 이 태양광 쪽을 조금 부진하게 보고 회복되는 걸 보자. 이러한 이유로 그렇죠? 주가가 오늘 크게 좀 하락하는,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것이 이제 태양광 쪽 사업 부분을 보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회복 속도가 더디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데, 하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는요. 지금 태양광 쪽만 그죠? 지금 부진한 거지, 이 케미칼 쪽에서는 그죠? 실적이 상당히 놓아서 1분기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뭐 주가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조금 빨리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좀 천천히 무상향으로 올라가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부분이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 속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양광 쪽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죠. 아마 좀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솔루션 뭐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 해서 뭐 갖고 계시는 물량 뭐 굳이 따라가면서 축소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새롭게 한번 관심을 갖는 분은 그냥 가격만 보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었죠. 뭐 한 30% 정도는 들어가고 한 70%는 나중에 움직임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두산포어셀이죠. 자, 두산포어셀은 이제 이 수소 연료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고 특히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도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수소 연료 전지가 아마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산포어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우리가 한번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 이제 신규로 넣고 싶은 건요. 이 제일 넣고 싶은 종목은 이제 SNS텍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반도체 이제 소재 쪽에 이제 팹니크라고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어냈었는데 특히 이제 EUV용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지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SNS텍 그냥 뭐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이 소재 국산화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품이라 보시면 되고, 반도체 또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운영 장비 만드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두 개 종목하고,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 2차 전지 보호회를 만드는데 특히 무선 이어폰, 최근에 이 신형들 스마트폰 보면은 잭을 꼽는 것이 아니라 다 그죠 무선으로 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거기에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미 주가가 크게 빠진 만큼 빠지고,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회복으로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국면이 돼서 ITM 반도체, 네, 이러한 한 세 종목 정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중에 이제 ITM 반도체를 여기요. 왜 우리가 이제 요 종목에 저기 있었죠. 해성 DLC, 그죠? 해성 DLC는 요번에 우리가 참 잘 맞췄어요. 그죠? 움직이기 전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종목을 빼고 ITM 반도체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대덕전자, 뭐 내일이나 모레야 두산포어셀 움직임 보고, 한번 요 종목이나 롯데 관광개발을 빼면은, 그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이오테크닉스 쪽으로 우리가 한번 넣을 지금 생각 중에 있다라는, 그래서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10번 매매해서 50% 수익이 나면은 한 번 매매할 때마다 5%씩 나서 50%가 아니라 10번 매매 중에 2번 매매해서 내가 얻은 50% 중 40%를 두 번 매매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같이 똑같이 주가가 움직일 때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10번에서 8번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은 조금 수익이 났건 조금 손해를 받건 빠져나오는 전략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자신은 없는 분들은 이 단기 종목은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전략적 아주 길게 보는 종목이나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야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일단 ITM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SNS텍, 이오테크닉스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요건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죠. 현대투자의 정혜영 가입 안내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